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당신이 잘못한 게 없고 세상 자체가 지금 너무 정보가 넘치고 그 정보 중에 진짜 필요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그렇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 자체가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조금 부족해서일 뿐이지 그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투자자이자 전문가인 토미 김서준 대표님 모시고요. 새 책이 나왔습니다. 버리는 부동산, 살리는 부동산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리는 부동산, 살리는 부동산은 과연 어떤 책입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렇죠.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개인의 한계, 네.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정책과 대출 같은 거, 이제 인컴과 아웃컴의 어떤 총정리, 그리고 네.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이제 연령별로는 이제 은퇴가 아니지만은 네.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저도 유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벌면은 이제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는 또 얼마 정도가 내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를 개인적으로 고민을 깊이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두면 오른다라는 이제 신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들을 아마 토미님께서 매번 정규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토미님의 정규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제목처럼 세상이 이제 지금 제가 믿고 있던 과거에 그리고 우리 빠숑님이 믿었던 그런 자산의 법칙의 원칙이 많이 깨졌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재개발로 그 액세스를 많이 했고 재개발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많이 뭐 붕괴까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걸 보고 그 스스로의 어떤 고정관념을 많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개발을 위해서 샀던 모든 물건들을 하나둘씩 처리를 하면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좀 그 수요자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뭐 2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는 부동산이 있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 스마트 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어떤 거를 선별을 할지 선배라면 선배고 그리고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우리 은퇴 세대 분들은 앞으로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직업이 사라지고 이제 가장 무서운 건강보험료를 이제 지역보험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빨리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제 표지와 제목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버리는 부동산, 살리는 부동산 일단 본인의 부동산을 그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도 속할 수 있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 은퇴자의 수가 950만 명이면은 와, 950만이나 됩니까? 예. 서울 시민보다 많은 그 숫자가 거의 단기간에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이제 생활비도 쓰셔야 되고 비용이 있어야 이제 사시는데 그렇죠. 부동산밖에 또 없으신 거예요. 네네. 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부동산은 또 이렇게 뭐 실거주 때문에 네. 이제 사셔서 그동안 상승기를 겪으면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셨던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주택자분이신 분도 계시고 네네. 전월세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다들 이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걱정 중에서도 또 이제 강남에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걱정을 또 하고 계세요. 네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뭐 있으나 없으나 다 모두 다 걱정과 불안에 이제 쌓여 있는 이유는 이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해서 이제 내 비용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그 뺏어가는 거에 이제 다양한 방법이 뭐 보험료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날마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변하고 요건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부영자 요건 자체가 3,400만 원에서 연입니다, 여러분. 연 2천만 원으로 이제 내려지면서 이제 많은 우리 은퇴자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이 노동의 가치가 부질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하기 싫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이 세금만 내는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액은 굉장히 큰데 그 현장 건설 쪽에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이제 세금을 내다 보면은 순이익 있죠.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뭐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그런 상황을 몇 번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일을 안 해야 되겠다. 네. 그냥 임대소득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일을 해서 몸만 힘들고 이렇게 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좀 계획을 세워나가는 돈을 미리 막고 나의 어떤 소비와 지출을 좀 통제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했다고 네. 굉장한 자책과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슬픔으로 빠져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입니다. 빠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이 잘못 선택했던 부동산은 당신이 탐욕적이어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 필요한 정보는 감춰져 있고 판단 기준은 흐려진 채로 과잉 홍보와 부족한 진실 사이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 없이 선택했다. 요게 이제 저 자신도 예전에 고수가 아닐 때 실패를 몇 번 했고 사실은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초보나 이런 기초 이런 사람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고수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수익을 가져가고 뭐 이미 선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1, 2년 공부해가지고 사실 무슨 아파트는 이제 뭐 웨이브를 잘 타면 뭐 자연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상가나 이제 토지 건물 쪽으로 이제 오게 되거나 아니면 좀 노후된 빌라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네네. 개인이 이렇게 관리하기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과잉 홍보와 과잉 광고로 인해서 분양 받으러 간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잘못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제 욕심이 너무 많았고 내가 이제 좀 한탕주의식으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이제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당신이 잘못한 게 없고 세상 자체가 지금 너무 정보가 넘치고 그 정보 중에 진짜 필요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 아마추어인 거죠. 남편도 아마추어, 뭐 어머니도 아마추어. 자녀도 아마추어. 뭐 저도 옛날에 선생님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뭐 어머니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잉 홍보와 정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그렇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 자체가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조금 부족해서일 뿐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나는 막 20억 30억 못 벌었나 나는 왜 5억밖에 못 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책의 첫 장에 이 얘기를 적었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목차네요. 예, 네, 목차도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과거에 이제 재개발이 현금정산이라든지 이제 최근의 현금정산이라든지 공시지가의 여러 가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 내가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요렇게 할 때 네. 본인의 이제 부동산을 버려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부동산이 있는데 보기 쉽게 이제 제가 표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20개 정도를 엄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개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지역주택 조합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주택 조합 중에 이제 어떤 지역주택 조합, 그다음에 이제 분양상가라고 하면 뭐 모든 100% 분양상가가 아니고 그 분양상가 중에 어떤 분양상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제가 20선을 해놨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은 지식산업센터가 뭐
뭐 100% 전부 다 피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미 산 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이미 산 그렇죠. 거를 어떻게 앞으로 또 활용을 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좀 활용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네. 예, 파트 1에는 이 위험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시기 쉽도록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 정도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과거에 이제 믿었던 어떤 그 투자의 법칙과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개발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재개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이제 주워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원칙이 최근에 굉장히 그 깨지는 걸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 영화 제목처럼 그 파트 2에서는 어떤 게 틀려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모두 다 재건축이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모두 다 고층이 될 수 없을 때 나머지 그 저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층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이제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그 언급을 해봤습니다. 또 외국에 중간중간 나가서 외국에서의 어떤 그 도시를 살리는 방법과 그렇죠, 그렇죠. 지역과 골목을 살렸을 때 이게 과연 수익이 이제 연결이 되는지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상하이의 어떤 그런 골목 시장과 네네. 우리나라의 어떤 성수동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의 변화 중에 이제 모두 다 초고층으로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 인구 자체가 모두 다 초고층에 나중에 이제 임대할 수 있는 인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불안하게만 보고 있지 말자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파트 2를 그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막연하게 우리 은퇴자분들은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내 노후가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상가 여기서 뭐 착착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예, 좀 이렇게 그 전환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을 이제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예. 파트 3에서는 이제 살리는 부동산에 이제 실제 이제 사례들을 넣었는데요. 핵심이네요. 지금. 네네.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축의 이제 허들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노후 건물이라는 허들이기도 해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는 잘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나 못 살려낼 것 같고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돈을 벌거나 부동산에 수익이 있거나 이제 차익이 생기면 계속 여기에 저는 이제 연구 개발을 했던 이유가 제 스스로도 좀 증명을 하고 싶었고 수익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뿐이 아니고 실제 임대 소득이나 결과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뭐 7, 8년 동안 그 연구 개발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거는 12%까지 건물에서 나왔고요. 12%면 이제 거의 뭐 저희 막 20년 전, 뭐 15년 전 수익이에요. 그때 그럼요. 고수들이 네. 이제 했던 수익입니다. 비용 대비 이제 나오는 그 건물의 수익률이 10%만 요즘에 넘어도 굉장히 잘하고 만세나 부르는데 4, 12%면 5%, 예, 4, 5% 나오면 이제 칭찬드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7, 8% 정도 이루었다고 하면 굉장히 칭찬드릴 만한 그래서 그런 이제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죽은 거는 부동산도 죽을 수 있지만 상권도 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건물도 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치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공실 문제, 공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동대문구의 이제 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에서 뭐 80%까지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공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도심에도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치되어 있는 이제 작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작은 건물들이 또 뭐 강남 인접한 그런 지역에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건물을 보면서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강남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대안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고쳐보기도 하고 예, 실험을 해보았던 그런 결과들을 이제 3편에 넣었습니다. 살리는 부동산의 기본은요. 저렴하게 사야지만 살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역별로 비용이 그 땅값이 있습니다. 아, 지역별 땅값. 예. 그래서 그 땅값이 넘으면 사지 않습니다. 오.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지역별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전수조사를 오랫동안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넘으면 수익률 자체가 그냥 일반 그 건물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가 이제 생각한 그 비용 내에서 구매하고 고쳐서 임대로 내놔야 되는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어려운 제가 작업이죠. 이제 건물이 종합 예술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 네네. 그 정말 종합 예술인 게 그 예술만 해서도 안 되고 기능도 맞아야 되지만 그렇죠. 또 사람도 굉장히 잘 다뤄야 되거든요. 네네네. 건물이 뭐 임차인도 뭐 있지만 사실 건물주와 임차인이 그렇게 만날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을 시키면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발주 주면서 요런 그 우리 건물을 만져주는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예, 겪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의 영화 찍을 때 많은 네네. 스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거랑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건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으나 크나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예, 파트 3에 한번 넣어봤고요. 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로 했을 수도 있는데 리페어라는 개념으로 리페어. 불투명한 이제 개발 지역 저희가 이제 신통도 1차, 2차 선도 지역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선정이 지금 되어서 그 하고 있는데 뭐 불투명한 상태가 많고요. 지역 지정까지 지금 뭐 4년, 5년, 뭐 3년, 4년 이렇게 지역 지정까지도 가는 길이 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뭐 5, 6년보다도 뭐 원래 재개발이 뭐 10년 보고 15년까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간에 대해서 불투명한 지역은 리페어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낫겠다 차라리. 보통은 이제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재개발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4에서는 그 정말 이게 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그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모든 비용이 이제 그 유용성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산 시장 자체가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내 물건을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양복을 맞추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운동하러 갔을 때 PT를 받듯이 뭐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가 안 좋은 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을 또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자산 설계가 네. 1대1로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중 강의에서 이거 사지 마라, 안양 지역 사지 마라 해가지고 본인은 안 사,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안 사고 나는 강남 어디 이렇게 해갖고 강남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1대1로 여러분의 몸에 맞는 맞습니다. 옷을 맞추듯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필요한데 과연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될까? 네. 이거를 많은 그 경험과 그리고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 그다음에 이 정체된 장을 모두 겪은 근데 그게 누굴까 과연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죠, 그죠? 뭐 왜냐하면 정보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 안 만나더라도 요 책을 통해서 한번 이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개념으로 파트 4에 네.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계획과 성향을 먼저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것부터 이제 포트폴리오가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앞으로 특히나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은 100억이 간다. 네. 그리고 뭐 노도강은 지금 뭐
뭐 구리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됐는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건지 제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파트 5에 회복과 탄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이 길어진 그 생애 주기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길어진 생애 주기만큼 네. 건강에 대해서도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그렇죠. 이제 건강 중요하죠. 떠오르는 화두로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부동산의 그 회복과 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또 일반 모든 이제 비주거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회복과 탄력성이 있는 부동산이 앞으로 살아날 부동산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자녀한테 무조건 내가 이제 이 비싼 부동산을 증여하고 주면 얘가 잘 관리하고 잘 살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증여 또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또 저는 그 뒷면도 많이 보는데 그렇죠. 그 미리 받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부모님 몰래 이제 또 그 대출 받아가지고요 건물에 코인을 또 이제 해가지고 엄청 건물 다 말아먹는 그 자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빠쇼님과 저는 우리 은퇴자 편이죠. 은퇴자 편입니다. 편이죠.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잘 관리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조건 자녀한테 다 오롯이 넘겨주자 이런 주의는 또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버신 이 자산, 이 아까운 자산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정말 그 중에 그 자녀의 어떤 그런 재테크의 어떤 교육이나 재테크의 마음가짐도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자녀분과 같이 재개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오시는 분들한테 대입이 문제가 아니고 네네. 자녀들이 이 지금 개발을 공부해야 된다. 자녀들이 지금 뭐 대학도 대학이지만 지금 AI 시대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노도시가 되게 이제 급속히 도시가 늙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건축 비용이 너무나 이제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 자녀분들과 여러분들 길어진 이 생애 주기에 우리 함께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일군 재산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한순간에 코인으로 날리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방지책 같은 것도 책을 보면서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아이를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남을 부동산과 함께 행복하게 남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회복과 탄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제 정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를 쉽게 벌었던 시기는 이제 좀 이제 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옛날처럼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 뭐 계약서 팍팍 쓰고 이런 시기가 아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서 계약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는요. 이 네.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입니다.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아파트 자료가 많죠. 네. 아파트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많고 너무나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는 제가 이 전 지구상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엑셀로 이걸 다 만들었었거든요. 우리 마쇼님하고 저는 한 땀 한 땀 다 한 땀 한 땀 막 손이 막 손목이 나갈 정도로 막 그걸 다 진짜 종이 그 벼룩신문 넘겨가면서 이렇게 막 시세 막 쓰고 그랬었어요. 시세 쓰고 전세 쓰고 월세 쓰고 그다음에 뭐 공급량 이런 거를 손으로 막 쓰다가 이제 엑셀 나와가지고 엑셀 그거를 막 살려고 막 사람들 막 대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좋다는 거는 또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쉽다는 얘기거든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너무 낮고 지금 이 아파트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전국에서 몇 명이 보고 있다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다음에 아파트는 이렇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우리 경공매 나와서도 당연히 이거는 쉬운 투자인 거죠. 경공매 입찰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부분이다. 내가 쉽지만 다른 사람도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냥 아파트로 이제 할래라고 하시는 분은 아파트
아파트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편하고 쉬워서 그러실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고수익을 좀 봐야 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수익을 봐야 된다 하시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입장벽을 높여야지. 네네. 그 공부는 이렇게 뭐 세상에 막 정보가 나와 있다기보다 이상한 정보가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정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정보라는 거는 그 지역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물건마다 다르고, 금액대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변수가 있는 임차인이 어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엔 또 외국인 임차인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그 빌라의 소식이 맞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저는 또 빌라에서 주는 수익이 또 꽤 많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떨 때는 건물도 가지고 있지만 빌라 유놈이 참 똘똘하네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가 물론 그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 한 채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개념의 어떤 또 비아파트 물건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윗단계의 이런 비아파트 물건을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제가 상가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신규 상가를 분양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 최고야 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 정도 되는 그 연령대, 지금 80세, 90세 분들은 강남에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오피스텔을 그때 이제 막 역삼동 이런 데를 10개, 남부터미널 쪽에 그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면 10개씩 이렇게 사셔서 사모님들이 네네. 거기서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월세를 받으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틀린 게 이제 세금이나 이런 체계가 굉장히 바뀌었고, 지금은 우리 상가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온라인화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가 시장은 거의 다 공실의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손님 많잖아요. 뭐 이렇게만 이제 상가를 보시면 안 되는 게 그 가게가 뭐 10평짜리 가게인데 손님 많아봤자 뭐 3명, 4명이잖아요. 테이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지금 임대료를 내고 수익까지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시장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이 99%면 그냥 일반 오프라인 상가는 1% 정도로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는 이제 좀 어려운 그 종목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엄마한테 봤던 모습으로 상가를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상가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상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분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 난이도가 높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건물 토지 분야입니다. 네, 종합 예술이네 진짜. 예, 정말 종합 예술이고 영화 하나 찍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할아버지 때 이제 사셨던 건물은 어렵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 싸게 사셨고 할아버지 때 이제 그 풀 임대를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요즘 손자한테 바로 증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대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과도하게 그걸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사신 건물은 어렵지가 않지만 내가 그 높아진 금액을 내가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건물 토지를 제가 가장 윗단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